몇 년 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주변은 아직 개발이 덜 된 상태였고 산과 들판이 이어져 있어 한적한 분위기를 풍겼다. 내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이유는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였다.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에 기대가 컸고 우리도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차분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위층에서는 발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는데 나와 내 아내는 이웃이 야행성 직업을 가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위층에 이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았지만 그들은 아직 위층은 미분양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날 밤 왠지 모를 싸한 기운이 집 안을 맴돌았다. 아이들이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며 나에게 달려와 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호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이었다. 창밖에서 가만히 나를 바라보는 실루엣이 느껴졌다. 처음엔 나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희미한 형체가 창문 밖에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용기를 내어 커튼을 걷어 창밖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게 된 이웃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이곳이 개발되기 전 이력에 오래된 폐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폐교는 한참 전에 큰 화재가 나서 폐쇄되었고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나오는 학교로 여겼다고 했다.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지. 가끔 길을 걷다 보면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소리가 들리곤 했대.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소름이 돋았다. 사건은 서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평범한 주말 오후 나는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낡은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학생들의 칠판 낙서가 가득했다. 묘하게도 모든 낙서는 돌아오지 마. 나는 글귀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주황색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고 나는 그 불길을 피하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기운이 나를 감싸는 듯했다. 꿈에서 깨자마자 나는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다. 이상한 꿈이었지만 어쩐지 이곳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중 갑자기 울면서 집으로 뛰어왔다. 큰애는 멈춰서는 법을 잊은 듯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숨을 헐떡였다. 아빠, 학교에서 누가 우릴 쳐다보고 있었어. 작고 떨리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놀이터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자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누군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글을 게시하자 몇몇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너희 아파트가 지어진 지역의 역사를 조사해봐.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며 조언했다. 나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이 지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했고 고문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이곳은 실제로 예전 학교가 있었던 자리였고 옛날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영혼들이 아직도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를 알고 난 뒤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일부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정화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종교 행사나 역사 이야기로 가득한 날들이 지나갔다. 마침내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과 나는 더 이상 그 불안한 꿈을 꾸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우연히 창밖을 바라봤을 때 저 멀리 숲 사이로 사라져가는 작은 그림자 무리가 보였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작별을 고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드디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 아파트의 이야기는 아직도 종종 인터넷 게시판에 떠돌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대학생인 나는 기말고사 준비로 한참 바쁠 시기였다. 모처럼 시험 공부를 위해 밤을 새기로 결심하고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내부엔 나와 몇 명의 손님들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며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었을 무렵 갑자기 짙은 안개가 카페 창문 너머로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이런 심한 안개는 처음 보는 터라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마음속 깊이 떠올랐다. 그때였다. 전혀 모르는 번호로부터 내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낯선 메시지에 조금 찝찝함을 느끼며 답장하지 않기로 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몇 분 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당신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으실 건가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카페 안에는 분명히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는데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조금 뒤에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아무도 내 뒤에 서 있지 않았다. 이 상황이 조금 웃기다는 생각마저 들며 어쩌면 누군가의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보이지 않나요? 아직도 제 모습을. 이번엔 그저 가볍게 넘기기 어려웠다. 나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주위를 더 살펴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간헐적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퍼져만 갔다. 몇 분 후 카페 바깥에서 갑자기 짙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적막한 거리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망토를 두른 인물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묘하게도 이질적이고도 실루엣마저도 이상한 모습이었다. 그가 정면을 바라보지 않자 안도하며 중얼거렸다. 착각이었겠지. 그러나 그 순간 톡하고 또다시 울리는 휴대폰 소리. 이번에는 문자 대신 사진 파일이 도착했다. 무심코 눌러 확인한 사진은 방금 전 창밖에서 본 그 인물의 클로즈업 사진이었다. 그의 낯선 얼굴 이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미소를 하고 있었다. 겉옷을 대충 걸치고 급히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거리의 가로등은 서서히 꺼지고 겨우 불빛을 밝히는 머리 위의 스마트폰만이 내 길을 비췄다.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나는 당분간 그 카페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한참 지나 기말고사가 끝난 후 친구와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가 뜻밖의 정보를 전해주었다. 야, 내가 말한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대. 경찰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미스터리한 사건이 비록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그 후로 나에게 그 밤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뒤를 계속 살피고 있다는 그런 섬뜩한 기분이 남아 잠들기 전에는 항상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잠그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시내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는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이곳 13층에 위치한 1304호에서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벽을 긁어대는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한 것 같다고도 했다. 실제로 그 소리 때문에 1304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면 달을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아파트에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유나라는 여대생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귀신이나 괴담을 별로 믿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가끔씩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기곤 했다. 1304호에 얽힌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 방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어느 날 밤 유나는 친구 2명과 함께 13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갈수록 기묘한 긴장감이 그들을 감쌌고 13층에 도착했을 때는 기이하게 쌓인 정막이 느껴졌다.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1304호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마치 누군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유나는 살짝 웃으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틈 사이로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다. 친구 중 한 명인 지훈이 농담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뜻밖에도 문이 열리며 피익 소리를 냈다. 그들은 작은 랜턴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놀랄 만큼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들이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방 안에 에어컨이 켜진 것도 아닌데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이 방 안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주위에 몸을 감싸던 그 순간 유나는 갑자기 머리카락이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갑자기 왜 그래? 지훈이 놀라 물었다. 누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 같아서.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긴장한 상태로 방을 더 조사하기로 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가던 순간 벽에서 무거운 책 한 권이 떨어져 내렸다. 그 책은 오래된 다이어리로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긴 글과 함께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특히 한 페이지가 눈에 띄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집에 있는 동안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 모두 등골이 오싹해졌다. 방을 벗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잠겼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벽에서 흡수되는 듯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그리고 대답이라도 하듯 누군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문 너머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그들은 숨소리 하나까지 조용히 하며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렸다. 갑자기 문이 천천히 열렸고 놀라운 것은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밖으로 달려나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아파트의 차가운 공기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유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13층에 다시는 올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이후로도 이사간 그 집에서는 다시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나와 친구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밤만 되면 다시 그 집을 찾아와 누군가에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